참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군가 편지를 썼다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최순실 씨입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편지를 못 쓰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아하. 이 최순실 씨는 정준길 변호사에게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쓰고 싶은 내용을 불러주고 정준길 변호사 이것을 받아 적고요. 아하. 받아 적은 편지를 다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전달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네. 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린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대통령 취임 전에 내가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네.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네.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고 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됐을 문제이다. 네.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쓴다. 아하.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SNS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쓴다는 내용이 왠지 무슨 대한민국 전체의 고함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힙니다. 일단 이제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의문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하. 첫째는 이 동부구치소 측을 지금 네. 현재 그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박 대통령에게 그 편지 쓸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서신 접견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지시를 갖다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유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도 접견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타결하기 위해서 직접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입으로 얘기하고 받아 적어가지고 그러면 유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는 개인이 개인한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이 개인한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개인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국민들 앞에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네. 느끼는데 아까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했는데 글쎄요. 두 가지 의혹입니다. 왜 위에서 금지를 했는가? 네.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달된 편지가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네. 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군요. 네. 일단은 이 편지를 물론 구치소 안에서는 뭐 종이로 된 서신을 전달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이 상당히 두꺼운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다 막아져 있습니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만 이제 스피커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편지로 작성해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했으니까 자신의 내용을 최순실 씨의 변호인 얘기, 정준길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가 처음이자 이 생에서의 마지막 편지라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님께 느끼는 죄송함과 앞으로 항소심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참 이걸 누구한테 또 전달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글쎄요. 일단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강선우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강선우 평론가님께. 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남아있더라도 그 전에 문장 하나 읽을게요.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그 다음 문장이 남아있더라도 투명인간이 돼서 남모르게 도왔어야 하는데 주변에 나쁜 악연들을 만나서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려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운 뿐이다.
나쁜 악연 누굴 대체 언급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최순실 씨 본인 입장에서는 뭐 고영태 등이 본인한테 나쁜 악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죄하기보다는 이제 피해자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구치소 측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 편지를 못 쓰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최순실 씨가 공범 관계인데, 그렇다면 공범끼리 편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구치소에서 그걸 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치 본인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악연들을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도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그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으면서 좀 반성을 하고 진심 어리게,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복잡합니다. 지금 최순실 씨를 접견한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가 구술한 걸 구치소안에 받아 적어서 그것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하니까 류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이 편지 수신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편지 받아봤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받아봤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아하. 직접 받아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보도나 뉴스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했다라고 하더라도 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전달되기에는 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도해서 계속해서 뉴스로 전하고 있고, 또 신문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병실에 누워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교도소나 교도소 내에 이런 어떤 팁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방송 주제나 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규제를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교정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삭제해서 안에 이렇게 전파하고 보도하는데, 네. 아무래도 입원실, 병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통제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교정 업무 담당하는 담당 교도관이 병실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보도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내용 중에 애당초 대통령님은 죄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고요. 한순간의 거짓이 진실을 가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왜 최순실 씨는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대상으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택했을까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왜 하필이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SNS로 이 편지를 공개했을까, 이것이 좀 이해가 갈 텐데요. 네. 2017년 10월에 그 당시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그 당시엔 최고위원이었어요. 이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가 한참 이제 열리고 있을 때 여기를 참석을 했다가 지나가는 참가자에게 태극기 봉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본인의 개인 방송으로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이제 절규를 하는 뭐 영상을 낸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황교안 대표가 서울역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 1인 시위를 하면서 삭발도 하고 했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런 네. 것을 봤을 때에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행동을 하고 또 SNS나 개인 방송을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려지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당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몇 등 안에 드니까 최고위원 됐잖아요.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전당대회 때 단상에 올랐을 때 모습도 많이 회자가 돼 있어요. 하이힐 딱 벗어 던지고 오른손인가요? 그 리본 같은 거, 이 손수건 같은 거 메고 아주 여전사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앞서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모습, 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런 편지까지 전달하는 그런 신뢰감을 줬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예, 저한테.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정말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고 외쳐주십시오. 정식들 정계달라고 외쳐주십시오. 글쎄요. 오윤성 교수님 보실 때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뭐 자기의 의지, 뭐 신념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비춰질지 자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족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상당히 용감한 것 같네요. 용감하고 자기가 이제 일단 한번 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그 주위 사람들하고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서는 관심을 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이 네. 저러한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네. 글쎄요, 뭐 좀 특이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네. 보니까.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 오윤성 교수님이 좀 이 논평 자체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